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부터 세무사 1차 대비 재정학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일단 재정학 의는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1편의 본격적인 내용이 후생경제학입니다. 자, 후생경제학 제2장 후생경제학.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또 내용도 엄청 많아요. 재정학 강의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3분의 1을 차지해요. 또 3분의 1은 조세론 파트, 3분의 1은 기타 등등. 근데 여기 출제가 많이 되겠죠. 네?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 40문제 중에 5개에서 10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경제학 이론입니다. 경제학의 미시경제학의 종합 이론인데, 이게 우리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학의 기본 이론이라 했죠. 그래서 재정학 기초에서 나오잖아요. 여기도 직접 출제도 되고요. 이 내용을 알아야 또 뒤에 부분 재정학의 순수 재정학 내용도 다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강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자, 이 후생경제학이라는 이 경제학 파트. 그리고 이제 경제학 공부 안 하시고 재정학에 들어오신 분은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좀 수월하겠죠. 하지만 경제학 공부 안 하시거나 비전공자들은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런데 꼭 해야 됩니다. 직접 출제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후생경제학은 이제 크게 이제 후생경제학의 체계를 말씀드리면 1절과 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계 먼저 말씀드리면 1절은 이론적인 후생경제학. 이론적으로 우리 후생경제학은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된 경제 상태를 찾고자 하는 이론, 그 후생극대화 경제를 찾고자 하는 이론인데, 이론적으로 해요. 이론적으로. 현실에서 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가상경제를 만들어가지고요. 가상의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소비나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지? 방법 찾고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 효율적인 소비 생산점들 중에서도 가장 공평한 상태, 소비와 생산 상태를 모색합니다. 효율도 되고 공평도 된 이런 경제 상태를 찾아내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가지고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된 경제 상태가 찾아진다면 이론적으로는 찾아지거든요. 현실에는 찾기 힘들겠지만, 현실에서는 현대 백사장에 바늘 하나 숨겨놓고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쉽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후생극대화 경제를 모색하는, 이런 이론적으로 해보는 이런 학문이 이제 1절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현실에 할 수 있는 거 이거 왜 하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경제학은 이론이 많은데 이제 현실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이론을 하는 이유는 현실에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가상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과 공평한 경제 상태를 찾아보는 이런 작업이 이제 1절에 들어오고요. 2절에는 이제 현실적 후생경제학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효율과 공평을 추구해보는 학문인데, 요거 이제 일명 시장 실패 이론이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자본주의 시장은 효율과 공평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생극대화 경제를 시장이 추구를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니까 이게 정부가 이제 관여해가지고 효율을 고쳐나가고 공평을 추구해가는 그런 현실적인 효율과 공평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제 시장에 관여해가지고 효율 요구가 안 되니까 이렇게 고쳐 나가고, 공평이 이렇게 안 되니까 공평을 개선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실패론이라는 이렇게 크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후생경제학의 파트의 체계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도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 보론들이 거의 여기서
경제학 보론들이 거의 여기 이 경제학 자체입니다. 경제학의 미시경제학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제학 보론들도 많이 이제 꼭 필요한 보론들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쓸데없이 막 이렇게 늘어가 하는 게 아니라 딱 재생하게 하기 위한 딱 엑기스들만 제가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꼭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책이고 이제 바로 이제 1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절은 이론적 후생경제학으로 자, 가상경제 이런 경제를 만듭니다. 어떤 경제를 상정합니다. 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노동이라는 레이버야. 자본 설비 캐피탈, 자본 기계 설비와 노동이라는 자원만 갖고 있고 두 자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Y 제하 두 제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도 두 사람밖에 없어요. A와 B. 이부문 일반 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상경제죠. 두 자원이 있고 두 제하만 만들고 두 사람만 사는 이런 아주 초소 경제를 가정해서 이 경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소비,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냅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이론적인 경제에서 효율적인 소비다 아니다, 효율적인 생산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도구, 이론적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입니다. 파레토 최적 혹은 파레토 효율 같은 말입니다.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효율이다 비효율이다 이걸 찾아내게 됩니다. 파레토 효율 개념을 이용해서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거 중에서 또 가장 공평한 생산 소비점이 어딘가, 공평한 소비점 생산점을 또 찾아내죠. 그러면 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걸 이제 또 판단하는 이론적 도구는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론적 도구.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또 찾아냅니다. 그럼 이 두 도구를 이용하는데 요 파레 최적이라는 개념은 이제 효율 비율 이 일반 균형 모델에서 효율이다 비효율이다 이걸 판단하는 도구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판단하는 도구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는 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 경제가 공평하다 이 경제는 불공평하다 이게 판단하는 도구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판단하는 도구는 또 아닙니다. 이거 서로 자기 임무에만 충실해요. 효율성을 판단하는 도구는 파레 최적 개념이고 공평 불공평을 따지는 도구는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되는 경제 상태를 찾아내기 이론적으로 그래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부연더 설명드리면 자, 요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요 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이제 이게 작업자족 사회거든요. 작업자족 사회니까 요 모든 생산 및 소비점들이 요 있다고 합시다. 이 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생산 및 소비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효율적인 생산 소비점과 비효율적인 생산 소비점을 찾아냅니다. 이 파레 최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갈라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것들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합시다. 요 노란 것들이 효율적이고 요 하얀 것들은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합시다. 요거는 비효율적인 생산 소비들이네. 요 노란 것들은 효율적인 생산 소비네.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레 최적 개념을 이용해서 나중에 배우시는데 이걸 이건 효율적인 생산 소비들이다.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그다음 비효율은 다 버려버리고요. 비효율 버리고 요 노란 것들 중에서 효율적인 경제 상태들 중에서 이제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 공평한 상태를 또 찾아냅니다. 그럼 요게 제일 공평하다 합시다. 요 네 개 중에 다 효율인데 효율적 경제 상태 여기 가장 공평하다 합시다. 공평하다. 이건 불공평해. 그 다음 이제 비효율이면서도 공평할 수 있어요. 비효율이지만 공평할 수 있거든요. 비효율이지만은 비효율인 경제 상태지만 공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된 경제 상태를 찾아야 됩니다.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된 상태를. 그러니까 일단 비효율은 버려버리고
효율인 것 중에서 이제 이 사유수 함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 이거 불공평하네, 이거는 공평하네, 여기 제일 공평하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경제 노랗고도 빨간 상태의 주고 이게 이제 이 지구상 이 나라에서 가장 후생극대화 경제다 이렇게 됩니다. 후생극대화 경제 상태라고. 이게 우리가 이런 경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찾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현실에는 진짜 찾기 힘들겠지만 근데 현실에 있기는 있어요.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된 경제 상태 파라다이스 있습니다. 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쉽게 찾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찾아진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일절에서 하게 됩니다. 일절에서. 자, 대충 이제 아시겠죠? 이론적 후생경제학이 뭐하는 학문인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순서가 효율 먼저 추구하고요. 효율 추구하고, 효율도 이제 소비 먼저 추구하고 생산 추구합니다. 소비 찾고 생산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 효율 쫙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평한 경제가 어떻느냐 또 찾아내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그럼 이제 효율성 작업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효율성. 그 전에 근데 효율성 추구하기 전에 효율성을 추구하기 전에 이제 이 도구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다. 도구부터. 자, 또 어디 놔두고 이제 1번 효율성 추구. 효율성 추구. 공평은 나중에 하고 효율성부터 먼저 추구합니다. 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부터 배워야 되겠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 그래서 1번 파레토 최적은 무엇인가? 파레토 효율은 효율 개념. 자, 이거부터 공부를 합시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이 뭔가? 최적이라 하기도 합니다. 최적 같은 말입니다. 최적 파레토 효율. 그 최적이라는 말이 앞뒤남인데 최적이라는 게 그 유일 상태라는 개념이 아니고 최상이라는 개념, 최상. 효율 면에서 최상 이런 개념이 최적 앞뒤만. 그래서 효율 면에서 최상, 효율, 파레토 효율 개념, 이 개념을 지금부터 쫙 먼저 공부하고 이 개념이 뭔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 경제에서 이제 소비 찾고 생산 찾고 하겠습니다. 자, 파레토 효율 개념이랑 그 내용은 이제 이건 뭔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지만 내용은 뭔가 나죠. 이런 일반 경제, 일반 균형 경제 모형에 이런 가상 경제에 효율적인 경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론적 개념이죠. 효율이냐 비효율이냐를 판단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거 이제 아시겠죠? 공평성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공평성과는 무관하고 효율과 비효율을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파레토 효율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 서술 정의하라. 그러면 이 서술 정의는요 간단합니다. 서술적 정의는 요 국민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만 있는 경제를 상징했다. 서술 중에 파레토 효율이란 뭔가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 파레토 효율을 무엇이냐? 그러면 효율을 판단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요 두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국민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은 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은 반드시 타인은 못 살게 되는 상태. 여기 책에도 그리 돼 있죠. 어느 한 사람이 이거 하살표가 잘 산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은 타인은 반드시 못 살게 되는 상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상태. 이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잘 살게 하면 타인은 반드시 못 살게 되는 상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한 사람이나 아니면 두 사람이나 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나라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상태. 이렇게 이제 서술 정의를 합니다. 서술적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 말만 들어갖고는 전혀 이게 무슨 효율을 판단하는 개념이지. 의아스럽죠, 그죠? 그죠? 이제 시험에 이제 위해서 요 개념을 갖다가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밖에 못해요. 한 사람 잘 살게 되면 반드시 타인은 못 살게 되는 상태다.
그리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진짜 무슨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게 왜 효율을 판단하는 개념이지? 이걸 자세히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이게 경우의 수를 다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거를 보시면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파레토 효율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이 상태가 과연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소비를 어떻게 소비 찾고 생산 찾고 이거 구체적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